어쩔 때는 칼슘 결핍이 일어나고 어쩔 때는 칼슘 결핍이 잘 안 일어나는 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는지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 조용욱입니다. 오늘은 칼슘 마지막 편, 칼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서 감이 많이 잡히셨을 것 같은데 아직 이전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이전 영상부터 보고 와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추네요. 고추 같은 경우에 왼쪽은 칼슘 결핍, 전형적인 칼슘 결핍 증상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잘 공급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생육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칼슘은요, 빨래가 마르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 갑자기 빨래지? 빨래가 마르는 거하고 칼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걸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요,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래가 잘 마를 때 언제가 있을까요? 건조하고 햇빛이 잘 들고 그리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 때 빨래가 굉장히 잘 마르죠. 빨래가 잘 마른다는 얘기는 물이 잘 증발된다는 얘기인데, 잎에서 물이 잘 증발된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칼슘은 물을 따라간다, 요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면은 물이 잘 마른다, 그러면 물이 잎에서 잘 증발된다, 이거는 결국에 칼슘의 이동도 굉장히 잘 일어난다는 개념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조하고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 때 잎에서 증산작용이 잘 나타나고, 그러면 칼슘도 충분히 잘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런 조건일 때 칼슘 결핍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반면에 빨래가 잘 안 마를 때, 습하고 햇빛이 별로 없고 그리고 바람이 별로 불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잎에서 증산작용이 잘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칼슘의 이동도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건조할 때가 있어요. 너무 건조할 때 그러면은 칼슘 굉장히 잘 이동 많이 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식물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너무 건조할 때는요, 기공을 탁 들어 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요 사이로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렇게 물의 이동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칼슘의 이동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칼슘 결핍이 일어나면 칼슘을 주고 물을 푹 주시면 됩니다. 어쩔 때는 맞고 어쩔 때는 틀리는 경우가 되는데요, 이렇게 너무나도 건조했을 때는 칼슘제를 주고 그리고 물을 푹 주시면은 칼슘 결핍을 예방하실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환경이 안 좋아서 습하거나 너무 햇빛이 없었거나 바람이 너무 안 불었어서 이렇게 빨래가 잘 안 마르는 상황에서는 굳이 칼슘을 주고 물을 푹 주실 필요가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냐?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측창을 열어서 칼슘 결핍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건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팬을 설치하셔가지고 공기를 좀 순환시켜서 습한 거를 조금 줄여주시면 어찌됐건 칼슘 결핍을 예방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노지는 정말 힘들겠지만 연면 시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환경들에서는 연면 시비가 크게 효과를 발휘를 하니까요, 이럴 때는 저희 제품 같은 경우 야라비타 스타핏으로 500에서 1000배 연면 시비 하실 경우에는 여기에는 흡수, 전착 그리고 확산제가 모두 들어있어서 칼슘 결핍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제품임을 잠깐 홍보드립니다. 네, 그리고 칼슘이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칼슘이 다른 양분들과 싸우게 되는 과정인데요, 칼슘은 가리, 질소와 굉장히 경합을 많이 하는 양분입니다. 왜냐면 칼슘은 양이온, 칼슘도 양이온, 가리도 양이온, 질소도 양이온, 다 같은 플러스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플러스극끼리 이렇게 계속 두면은 결국에 서로 밀어내는 과정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토양 내에 너무나도 질소, 가리가 많을 경우에는 칼슘 결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뽑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질소하고 가리가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칼슘은 별로 없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그냥 칼슘을 뽑아서 쪽쪽 가져가고 싶지만 안 보입니다. 이게 뭔지 몰라요, 식물은. 그래서 칼슘을 뽑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칼슘을 뽑는 데까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러면 칼슘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질소, 가리, 칼슘의 비율을 잘 조절해서 토양으로 공급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양에 넣었는데 나는 토양에도
칼슘제 넣었는데 도대체 왜 칼슘 결핍이 많이 일어나냐 해서 여쭤보면 생석회 그리고 소석회 그리고 물에 잘 녹지 않는 칼슘을 공급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이거 사진으로 가져왔는데 질산칼슘, 황산칼슘, 생석회, 지란칼슘을 가져왔는데 질산칼슘은 이미 다 녹아서 물이 거의 투명한 거 보실 수 있죠. 반면에 황산칼슘, 생석회, 지란칼슘은 잘 녹지 않아서 밑에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은 입이 없기 때문에 비료를 그냥 먹을 수는 없습니다. 물에 녹아 있는 것만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밑으로 칼슘제를 주실 때는 꼭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칼슘제를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질소, 가리, 칼슘 요 세 개가 싸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유행하는 거 NK 플러스 칼슘제, 뭐 저희 제품으로는 유니칼슘, 유니카 칼슘, 뭐 이렇게 NK에 칼슘제가 섞여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냐? 너 질소 그리고 가리 그리고 칼슘 세 개가 싸운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 제품들은 그러면 정말 칼슘이 효과가 없냐? 요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야라코리아 카카오 채널 혹은 전화로 부탁드립니다.